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바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입니다. 이게 그냥 과학책이 아니에요. 나온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딘가 같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만들거든요. 정말 대단하죠? 유시민 작가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무인도에 딱 한 권만 가져가야 한다면 난 이 책을 가져가겠다. 와, 아니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이런 극찬까지 받는 걸까요? 코스모스에는 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길래 사람들을 이렇게나 사로잡는 건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온 지 40년도 더 된 과학책이 어떻게 아직도 인생의 책으로 불리는 걸까요? 그건 아마 이 책이 단순히 지식을 알려주는 걸 넘어서서 뭐랄까, 우리한테 지혜나 위안을 주고 또 어떻게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같아서가 아닐까 싶어요. 자, 그 이유를 하나씩 들여다보죠. 자, 그럼 시간을 아주 저 멀리 까마득한 옛날로 한번 돌려볼까요? 지금처럼 망원경이 있었겠어요? 우주선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에 우리 인류는 대체 어떻게 이 거대한 우주의 비밀을 궁금해하고 파헤치기 시작했을까요? 그 위대한 생각의 첫걸음,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생각의 전환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전에는 그냥 하늘을 보면서 와, 저건 신의 등뼈인가 보다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두려워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아니야, 저 우주에는 어떤 법칙, 즉 질서가 있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질서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 코스모스라는 개념. 여기서부터 진짜 과학이 딱 하고 시작된 거죠. 근데 왜 하필 이오니아였을까요? 거기가 특별한 곳이었을까요? 네, 맞아요. 당시 이오니아는 마치 온갖 씨앗이 잘 자라는 비옥한 밭 같았어요. 여기저기서 온갖 문화가 막 섞이고 또 섬들이 많아서 강력한 중앙 권력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저 동네 신화는 우리랑 다르네? 뭐가 진짜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왜?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찰레스 아낙시만드로스 데모크리토스. 이름은 좀 어렵지만 이분들이 바로 생각의 혁명을 이끈 선구자들이에요. 이분들이 뭐랬냐면 우주는 신의 변덕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원리로 돌아간다는 그 당시로서는 정말 대담한 믿음을 세상에 내놓은 거죠. 지금으로부터 무려 2500년 전의 이 생각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아는 현대 과학의 단단한 뿌리가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그렇게 과학적 사고가 시작됐고요. 이제는 진짜 우주로 떠나볼 시간입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코스모스에서 과연 우리 집 주소는 어디쯤 될까요? 1억 5천만 킬로미터. 와, 이게 어느 정도 거리인지 감도 잘 안 오시죠? 이게 바로 우리 지구랑 태양 사이의 거리예요. 매일 아침 우리가 보는 그 태양이 사실은 이렇게나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바로 여기가 우리의 우주적 주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태양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속한 우리 은하에만 하도요, 태양 같은 별이 이게 몇 개냐면 무려 1000억 개가 넘게 있답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그 작은 별 하나하나가 사실은 태양처럼 거대하고 뜨거운 항성이라는 거죠. 상상만 해도 정말 아찔하지 않나요? 자, 근데 여기서 놀라시면 안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우주 전체에는요, 방금 말한 우리 은하 같은 은하가 자그마치 2조 개 이상 있을 거라고 해요. 2조 개요. 이쯤 되면 넓다, 크다 이런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수준이죠. 그냥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스케일입니다. 바로 이 사진을 보고 칼 세이건이 그 유명한 말을 남겼죠. 저 점을 다시 보라. 저것이 여기다. 저것이 우리의 고향이다. 저것이 우리다. 이 광활한 우주에서 보면 우리가 사는 지구는 정말 티끌보다도 작은 그저 창백한 푸른 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이 사진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작고 또 동시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주를 보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렇게 넓은데 정말 우리밖에 없을까? 물론 우리가 아직 외계인을 직접 만난 적은 없죠. UFO 이야기는 많지만요. 하지만 칼 세이건은 코스모스에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외계 지적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요. 이건 무슨 신비주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순전히 과학적인 확률 계산에 근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별이랑 은하가 셀 수 없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은하에만 해도
지구랑 비슷한 환경을 가진 행성이 수십억, 수백억 개는 될 거라고 추정해요. 게다가 생명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재료들, 뭐 탄소나 물 같은 것들은 우주 어디에나 널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꼭 지구라는 특별한 곳에서만 피어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나오죠. 아니 그렇게 많다면서 왜 아무 소식도 없어요? 왜 이렇게 조용해요? 그 이유는 너무 멀어서 그래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요. 옆집에 마실 가듯이 갈 수 있는 거리가 절대 아닌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하는 게 바로 세티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직접 찾아갈 수는 없으니까 대신에 거대한 전파 망원경으로 우주에서 오는 신호를 듣는 거예요. 뭐랄까, 우주 어딘가에서 누군가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지는 않을까 하고 거대한 라디오에 귀를 바짝 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칼 세이건은 만약 우리가 그런 문명을 만난다면 그들은 절대 우리를 침략하러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별과 별 사이를 여행할 정도의 기술을 가진 문명이라면 그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파괴하는 어리석은 단계는 이미 오래전에 졸업했을 거라는 거죠. 오히려 아주 현명하고 평화로운 존재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는 그런 외계인이랑은 완전 다르죠. 사실 외계 생명체를 찾느냐 못 찾느냐 그 결과 자체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저 먼 우주를 바라보는 그 행위 자체가 결국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이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외계인이라는 존재를 상상하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럼 인간은 뭐지? 하고 묻게 되잖아요. 그리고 저 광활한 우주를 배경으로 우리를 보면 뭐 한국인, 미국인 이런 구분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죠. 우리는 그냥 이 창백한 푸른 점에 함께 타고 있는 지구인일 뿐이라는 어떤 운명 공동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칼 세이건이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거예요. 이 광활한 우주에서 누가 와서 우리를 구해줄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고 이 아름다운 지구를 지켜야 할 책임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바로 코스모스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가슴을 울리는 이유가 아닐까요? 그래서 코스모스는 이 거대한 이야기를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이제 당신은 이 광활한 코스모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 답은 아마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닐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창백한 푸른 점 위에서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 각자의 작은 노력,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